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공중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목감기로 세 번째가 좀 늦었네요.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노년부양비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양비 하는 경우에는 분모가 생산인구예요. 15세에서 64세 활동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분자가 노인인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표현했을 때는 노인부양비, 노년부양비가 되시겠고 위에 분자에 유소년 0세에서 14세인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 하시면 돼요. 노인과 유소년을 모두 부양하게 되면 걔를 총부양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노인 인구가 급증할수록 우리 노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실 수 있죠. 문제 풀어볼게요. 노년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다. 얘는 총 부양비를 뜻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비생산 연령 인구라는 거는 노인과 유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년 부양비는 감소한다. 노년 부양비는 상승하겠죠. 3번에 노령 부양비가 높을수록 국가 재정도가 건전해진다. 어려워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노인분들이 연금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도는 조금 부실해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부양비 계산 시에 분모에는 총 인구수가 들어간다. 분모에는 항상 생산인구다 해주시면 되겠죠. 5번에 분자는 65세 이상의 인구수이다. 맞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노령화 지수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고요. 분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출생률과 노인 인구 비를 살펴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출산율이 낮고 노인 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령화 단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유엔 기준으로 이제 사회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5년도에 21.2%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는 앞에서 살펴본 노년 부양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의 연장이나 노인 소득 보장이나 돌봄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고령사회 설명으로 옳은 것 하시면은 아까 고령사회 같은 경우는 14% 이상일 때라고 표현했죠. 그럼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7%는 고령화 사회에,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죠. 다음은 주산기 사망률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주산기 사망률 같은 경우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의 사망수, 그러니까 사산아죠. 사산아 수와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 사망수를 본 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이나 특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진찰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과 함께 가장 모자보건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주산기 사망률을 의미하는 것은 1번 보시면 모자보고 수준이 높다는 건 주산기 사망률이 낮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주산기 사망률은 산정관리와 분만시 의료, 출생 후의 응급처치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3번 같은 경우에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같은 해에 임신 28주 이후에 태아의 사망수, 사산아죠. 그리고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 사망수를 포함한다 해주셔야 돼요.
4번에 환경위생, 영양상태 등 외인적 요인에 민감한 지표 같은 경우는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상기 사망률은 대부분 이제 내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5번에 분자는 생후 28일 미만의 사상아수이다. 이 생후 28주 미만 사망아수는 신생아 사망률의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계도 문제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계도 같은 경우는 2대에서 3대까지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거죠. 그래서 가족 내부의 역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정 도구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도구를 보시면은 남성은 네모로 표시하시면 되죠. 여성은 동그라미, 대상자는 이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네모나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써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나이가 되시겠고요. 그 네모와 동그라미 바깥에 내가 봤을 때 왼쪽에 쓰는 게 출생 연도, 오른쪽에 쓰는 게 사망 연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환자는 X표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는 문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두 개 다 실어봤어요. 도형으로 표시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임신 중에는 태아 같은 경우는 세모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유산한 경우는 검은색으로 칠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시면 실선으로 남성과 여성을 연결한 경우는 결혼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남성이 왼쪽, 여성이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거를 표현할 때 점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표현할 때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거는 실선에서 하나의 줄을 긋게 되면 별거가 되고 두 줄을 긋게 되면은 이혼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죠. 자녀는 부모의 결혼선상 밑에 선을 내려서 연결을 하는데 왼쪽부터가 첫째고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입양 같은 경우는 자녀의 연결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입양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가계도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도식을 먼저 보시면은 대상자는 여성이네요.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성.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버지는 사망 상태이고 어머니는 생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이 있죠. 결혼한 상태로 거기에 실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선은 별거로 보시면 돼요. 둘은 별거 상태이고 아래로 내려간 자녀 도식에서 보시면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죠. 첫째는 남자, 둘째가 여자가 되시겠어요. 지금 자녀는 2명인 상태이고 점선으로 동거 상태의 표시를 보시면 지금 대상자는 어머니와 둘째인 딸과 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가족 구성원은 3명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보기 볼게요. 그러면 1번에 대상자는 남편과 별거 상태이다 하시면 되겠죠. 2번에 대상자는 아이 둘과 살고 있다. 아이 1명과 지금 살고 있고 어머니와 살고 있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 가족은 3명이 거주하고 있다. 답이 되실 수 있죠. 4번에 대상자 아이는 여자 2명이다. 남자 첫째 아이와 둘째 여자아이가 되실 수 있죠. 5번에 대상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아버지만 사망 상태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가족 간호가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가족 간호죠.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게 개개인이 건강행위에 가장 효율적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간호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은 가장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단위예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환경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지역사회 가족간호 사업의 목적은 가족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족간호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간호의 원칙으로 옳은 것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가족 중에 환자 간호에 중점을 둔 간호 사업을 고려한다 라고 돼 있죠. 우리 가족간호 같은 경우는 초점이 질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 능력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보시면 가족간호 활동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 맞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같은 경우에 앞에 2번 보기와 같이 전체 가족의 구성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으로 하셔야지 개인만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겠어요. 4번에 보건간호사는 지시자로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준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보건간호사는 가족들이 활동 중에 가족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에 1차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부분이죠. 가족간호의 초점은 가족들이 구성원들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될 수 있죠. 답은 2번이네요. 가정방문 순서도 출제됐다는데요. 단골 문제죠. 가정방문, 가족 단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가족 전체의 강점이나 취약점을 확인하시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해서 계획에 포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방문을 하게 되면 가족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환자 가정 간호를 하고 환경위생 개선 지도,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는 취약한 이제 미숙아나 신생아를 중점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임산부, 아동, 학령기 아동, 성인 진행하실 수가 있고 질병 환자에게는 이제 전염이 일으킬 수 있는 결핵 환자 같은 환자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문제 풀어보실게요. 가정방문할 경우에 가정방문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수두 아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감염성 질환인 수두 아동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은 신생아를 방문하고 그 다음 취약한 임산부, 당뇨 성인, 일반 질병 환자, 마지막에 감염 환자인 수두 아동을 방문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방어기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해리인데 그 사람의 지배를 넘어서 그 성격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 되는 거를 해리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중인격이나 목류병 환자나 지킬 앤 하이든 같은 사람을 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사는 남을 탓하는 거죠. 자기의 흥미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지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난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치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형태의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혼난 아이가 동생을 때리는 게 전치라고 보시면 되죠. 회피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위를 말하고요. 승화는 충동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전용하는 거죠. 뭐 예술가라든지 공격적인 성향을 운동으로 승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실 수 있죠.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지 못할 때 저 포도는 어차피 씌어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합리화라고 보시면 되죠. 퇴행은 성숙 수준 과거로 후퇴하는 거예요. 동생을 본 아이가 대소변을 잘 보다가 못 가리게 되는 거를 퇴행이라고 하시면 되죠. 억압은 의식적으로 걔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 충동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예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상실증 같이. 부정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는 술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건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동 형성은 자기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운 아이 떡 하나 주기가 반동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어 기제 문제 풀어볼게요. 마음은 편치 않게 하는 근원인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의식적 지배를 벗어나 마치 하나의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기제는 뭐냐? 헬이죠.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